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시간이 남아 진행하는 특별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라. 아니야, 괜찮아. 시간이 남아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식이고요. 네, 저는 한나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뭐냐면요. 지금 막 그 1차원이 되고 싶어 녹음이 끝나고 네. 지금님이랑 호호님이 먼저 있으셔서 가시고 네. 지금 저희가 여기 대여한 시간이 한 30분이 남아서 네. 그냥 가기에는 좀 아까워서 네. 무언가를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쌉소리를 하려고. 이게 언제 올릴 거죠? 이거가 1차원이 되고 싶어 그 후에 후에 내보내야지. 그렇겠죠. 어제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에필로그 내지는 딴 얘기도 되고. 그렇죠. 아유 사실 되게 시간이 짧았어요. 저희가 이걸로 3시간을 어떻게 녹음을 하지 했는데 3시간이 뭐야? 부족하네.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중간에 나눌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끊고 한번 해서 조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여유롭게 나눠서 들을 수 있게.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편집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한 80분, 90분 가까이 나올 것 같은. 아무리 쳐내고 잘라내고 해도 90분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잘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중간에 편집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올리죠. 뭐 다 그쵸. 들으실 분들은 들어주시겠죠. 네. 뭐 영노자도 거의 2시간 가까이 맞아요. 하잖아요. 영노자도 막 2시간 가까이 하는 것도 종종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길게 재미를 드렸다 약간 네. 느낌으로. 사실 저희가 왜 계획하기로는 그 소설 이야기를 한 1시간 반 정도로 하고 남는 시간을 너에게 가는 길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 호호님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시간 동안 우리 얘기만 풀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얘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못했어. 그래서 영화 얘기를 그냥 여기서 조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그 너에게 가는 길이 이제는 지금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12월 중순인데 이제는 상영관이 거의 없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빠른 시일 내에 이제 VOD나 아니면은 어디 뭐 OTT 서비스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같은 데도 올라올 수 있을 거. 네네. 저 사실 어제 한 번 더 보고 왔거든요. 맞아요. 3회차 관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세 번 봤네요. 3번 봤고 중간에 영혼 보내기 한 번 하고. 맞아. 저희가 영혼 보내기를 저도 했었는데 이게 영혼 보내기 할 때는 대신에 이제 맨 앞자리나 이런 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소문으로만 아니면 정황상 막 의심 막 이런 정도로 처음에 했었어요. 그 개봉한 첫 주에 저도 첫 주에 봤는데 그 분명히 제가 예매를 할 때는 40짜리 50짜리 정도 예매가 돼 있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거리두기 좌석이라고 이제 좌석을 예매하고 나면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하나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짜리 정도 됐다면 최소한 30명은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딱 갔는데 10명 안팎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영혼 보내기, 그러니까 그런 걸 하셨나 생각했는데 가운데 자리로 영혼 보내기를 잡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제가 예매를 할 때 분명히 가운데 완전 로얄석들은 다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없었어. 한 10분 되시는 분들이 다 그 막 중앙 위쪽에 거의 막 출입구 쪽 막 그쪽에 앉아서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각 상영관에서 그런 경험담들이 올라오고 그 연분홍 치마에서도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게 의심만 가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15분 CGV의 경우에는 이게 15분 전까지는 외부로 취소가 되는데 15분부터는 이제 가서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소시간을 놓친 사람들이 이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뒤에 이제 후기라도 거지같이 남기자 이래갖고 막 다 테러하고 막 이런 것도 맞아. 있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다 똑같은 내용으로 맞아요. 다 별로였어요.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게 한 줄로 쭈르륵 있어요. 맞아. 이거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했다. 아이디만 다르고 맞아요. 너무 참 졸렬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정말 돈 써줘서 고맙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봉 첫 주에 10,000명을 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상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GV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V를 막 3-4차씩 가지고 이랬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보고 오셨던 분들도 다 좋다고 하셨었고 그리고 이 부모 모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건 이제 퀴퍼 때 부모님들 처음 사실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뭐 다페이스라든지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신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관람 시간이.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서울엔 상영관이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많이 없어요. 그쵸. 이제 진짜 GV 예술영화관 이런데 말고는 거의 안 남았고 네. 그리고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12월 11일인데 근데 뭐 어차피 이 방송이 올라가는 거는 1월에나 올라갈 테니 그렇죠. 그리고 뭐 단체 상영 아니면 이제 사실 볼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하고 이제 지방순회 하겠죠. 네. 지금 아마 1월달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갈 1월달에도 지방순회를 하고 계실 거예요. GV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보셨죠 GV? 네, GV는 못 갔어요. GV가 막 저 퇴근하는 시간에 하고 있거나 막 이래갖고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근데 주말에도 GV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지 않아서 네,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영화인데 또 GV까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집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이제 영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두 분 다 너무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그냥 뭐 막 말씀만 하면 다 막 명언 같은 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너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1시간이었는데 1시간이 진짜 휙 지나갔고 저는 끝나고 또 사인도 받았거든요. 네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인도 해주시고 네네. 사진도 같이 찍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후기를 언제 한번 방송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 다 계실 때. 네. 그랬는데 설마 했는데 저희가 나비비안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 감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방송일 기준으로 VOD 사이트들, 뭐 유튜브라든지 통신 3사의 IPTV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올레TV, 뭐 U+, 뭐 BTV 이런 곳에 지금 대여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 VOD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감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감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나비님, 비비안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또 그리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몰라요. 저는 이제 퀴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한국 퀴어 어떤 운동이라든지 가시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권 쪽에서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퀴어 영화, 뭐 퀴어 어떤 인권 서사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면 외국 거를 되게 많이 갖고 왔었잖아요. 뭐 연대에서 어떤 연대의 서사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 거를 대부분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생겼다. 약간 이런 맞아. 지금까지 약간 커밍아웃 할 때 바비를 위한 기도 이런 그쵸. 게 거의 공식처럼 프레이 포 바비 갖다 썼는데 많이 썼죠.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어디 매체에 나오셔서 이제 커밍아웃 할 때 이 영화를 보여주면 이 영화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된다. 그런 맞아요. 영화를 그런 영화 됐으면 좋겠다. 그 터키 영화가 있대요. 터키에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소수자 가시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영화를 갖고 와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획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작을 하시게 됐다고 해요. 그 감독님이랑 변규리 감독님이랑. 그래서 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수단들이 좀 더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변규리 감독님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었고, 네. 정확한 거는 이제 유튜브에 닷페이스 성소수자 부모 모임께 한번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너에게 가는 길만 검색을 하셔도 이제 감독님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엄마가 생각이 막 났거든요. 저희 엄마 생각이. 네, 그렇겠네요. 뭐 당연히 다 그러시겠지만 네네. 각자 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시겠죠. 근데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들이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뭐 커밍아웃을 제가 하고 나서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셨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요? 뭐, 우리 애들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약간 그거는 저희 엄마가 딱 비슷한 맥락에서 뭔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동성혼 이야기 하실 때 엄마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죠. 네. 그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뭐 그런 아무튼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 엄마가 전에 저희 개피방 나오셨을 때 하셨던 말들하고 많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아 되게 부모님들 마음이 다 비슷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보고 와서 엄마한테도 막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엄마가 그 다음 날로 또 예매를 하고 보러 갔다 오셨거든요. 네. 엄마가 보시고 와서 이제 저랑 한참 또 통화를 하셨는데 되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되게 뭐 화가 많이 났다 보면서 분노가 막 거기 막 되게 화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어떤 분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그 PTSD 반응이 오셔갖고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어서 그 인천 퀴퍼 장면 그런 분들도 계셨고 혹은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혐오들을 또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화를 많이 내시는 분도 있었고 막 그렇거든요. 어쨌든 엄마도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보고서 이제 제가 또 엄마한테 부모 모임 한번 같이 나가시자고 그래서 겨울 중에 한번 기회를 마련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아 이거는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부산에서 GV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 비비안님의 아들 분 예준님의 남자친구분이 어머니 그 나오세요. 그분이 나오셨대요. 오셨대요? 네, 그 GV 때는 오셨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는 하고서 그때도 깍 우셨다고. 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비안님이 하셨던 거를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모 모임은 많이 가셨었는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게이 누구의 엄마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이셨나 봐요. 나도 울려 그러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여서 오셨다고. 네, 그런 얘기를 저번에 부산 저기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었네요. 네. 아니 비비안님이 그렇게 눈물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GV 때도 우셨나요? GV 때는 그렇게 우실 만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아들 이야기 하실 때마다 맞아요. 우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제가 그 예준님 가족 서사는 사실 허핑턴 포스트에도 되게 글을 아버지도 쓰시고 어머니도 쓰시고 본인도 쓰고 막 이래갖고 되게 성소수자 부모 모임 하면은 되게 좋은 항상 뜨는 그런 에피소드란 말이에요. 그분의 커밍아웃 경험 서사 이런 거는. 그래서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어딜 가서든 하시고 지금 모임 막 60몇 차를 하는 지금 70차 넘었겠죠? 매달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매번 오시는 거 보면 눈물도 많으신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아니 뭐 물론 혹자는 그 장면들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약간 뭐 속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복 받았다고 그냥 약간 삐딱하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을 되게 좋게도 생각을 했었지만 조금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
넌 좋겠다.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넌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그 자녀들은 되게 좋겠다. 약간 이런 좀 못되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못 가졌다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은 지금 하시는 활동들을 봤을 때 뭐 내가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되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앞에서 또 울어 막아주시는 분들이다. 뭐 이렇게 방송 끝내야겠다. 아유 몰라요. 울어서. 아니 그만 울어. 아우 내가 눈물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세상에 저 그거 영화 보러 갔다가 마스크 다 젖어갖고 진짜 마스크 여러분 혹시나 그 밖에서 보시면 마스크를 꼭 한 장 더 챙겨가시기를. 네 진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되게 웃긴 게 영화가 그렇게 막 엄청 계속 울리는 건 아닌데 울고 장면도 많아요. 완급 조절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한 번 울 때 너무 많이 울려갖고 맞아요. 그리고 그 비비안님 말고도 그 나비님 가족이 또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제 두 가족이 너무 다르죠. 온도 차이가 너무 나서 그것도 되게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비안님 같은 엄마가 되게 이상적인 성소수자의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나비님 같이 되게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깊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신 거 역시 자식을 생각하는 형태에는 역시 정해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네요. 보면서 좋은 영화였어요. 네. 혹시 뭐 요새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전에 막 뭐 커밍아웃을 한다 막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때 그 나쁜 일이 없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거라보다는 각은 잡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처럼 거의 포기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사실 지금도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아예. 포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나한테 제가 그때 그 데이트 폭력을 당할 때 네 부모에게 알리겠다라고 했던 그게 나는 너무 이게 나한테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일이구나. 아직도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나는 아직 이거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구나. 근데 그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내 페이스대로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앞으로 그런 협박이나 그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 해봐 어디 해봐 님이 다 알아. 약간 이렇게 그거 상상 안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때는 그랬죠. 내가 미리 얘기를 해놨으면 그게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그거에서는 내가 좀 자유로워서 좀 저항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알았죠. 나는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글쎄 내가 이거를 감당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그런 스트레스와 저거를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먼저 이제 지금은 드는 거죠. 그때는 약간 20대 후반이었고 이제 나도 30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미싱링크 같은 게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또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무리 대학생 때 이제 친구랑 같이 살았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사는데 형이랑 누군데 왜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서 제 애인도 그렇대요. 제 애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통화도 되게 자주 하고 가족이랑 되게 그냥 스티키한 가까이 지내고 되게 화목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가족하고 되게 잘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 누군가랑 같이 산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2, 3년 안에 어떤 마음가짐과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되겠죠? 아유 뭐 이제 정답도 없는데 참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본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콜턴의 커밍아웃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 선수가 이벨 선수가 가족하고 되게 유대 관계가 깊어요. 특히나 어머니, 아버지, 그게 아버지가 뭐 두 분이 이혼을 하시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보살핌을 이제 어떤 보살핌을 주셨는지 그런 걸 말하고 아버지는 자기의 롤모델이었고 자기를 어디까지나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자기가 확신을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단절될까봐 가족들이랑 가족들한테 내쳐질까봐 그거를 되게 진짜 막 엄청 고민해가면서 하는 게 보여요 눈에. 근데 이제 하물며 미국도 그런데 우리라고 저라고 이제 그런 게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진 평화, 화목함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다 환영이야. 뭐 실체가 없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만 견고해 보이지 사실 열어보면은 네가 커밍아웃하면 다 어차피 깨질 평화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맞아요. 해버리기에는 그렇게 그래 단순히 그러니까 얘기해 어차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또 그걸 어떻게 쉽게 포기하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인 거예요. 나 하나만 희생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감정의 풍파나 뭐도 겪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할수록 나는 좀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기는 하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 나만 희생하면 이 말 되게 위험한 말인 거는 같아요. 근데 나는 희생하기 싫어. 맞아요. 희생하면 맞는 거긴 한데 내가 희생하기는 싫고 딜레마인 것 같아. 저도 가족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막 놓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가족들이랑 벗어나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게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가족들을 안 보고 있는 것뿐이지. 저는 생각보다 가정이나 가족을 되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요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 나의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요새 되게 느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사가족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데 이제 제 친구들은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내가 내 선택으로 만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이제 이너서클로 만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내가 가족을 선택해서 만드는 거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성소수자든 아니든 그렇죠. 어쨌든 대한가족이라는 형태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맞아요. 거고 단순히 그냥 어떤 혈연이나 결혼으로 이어진 인척, 친척, 인척 그런 그쵸, 것만 인척. 그런 것만 가족이 아니라 그런 거랑 관련이 그쵸, 없어도 혈족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랑 관련이 없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가족으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빨리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또 연내 제정이 어려워졌는데 뭐 해주겠죠. 근데 모르겠어.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았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되려나? 약간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기대를 안 하는 게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망하기 싫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 이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꺾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노력을 막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아쉽다. 그냥 이 정치판 자체가 너무 속 터지는 거죠. 보고 있으면 다 했죠 말을. 참. 네, 저희는 이제 또 이런저런 재밌는 잡설 같은 걸 했는데 저희 다음 방송은 또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잘 어떻게 되겠죠?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저랑 지금님이 이제 12월에 대학원이 방학을 하면서 좀 여유가 1, 2월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좀 이런저런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좀 쌓아 놓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봐야죠. 그쵸. 어떻게 될지. 또 코로나도 변수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재밌는 녹음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7,000명 뭐
또 심하면 또 만몇 명까지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네, 걸리셔도 빠르게 쾌유를 하실 수 있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건강이 최고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네,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PCR 놀이터 개피방.